딸 지우의 오주기. 가을비가 내리는 묘지에 박서준이 홀로 선다. 아내 유진은 오지 않았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박서준의 귓가에 갑자기 아이의 비명이 들린다. 할머니, 할머니, 깨어나세요. 박서준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니 한 아이가 쓰러진 할머니를 붙잡고 울고 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고 아이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박서준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죽은 딸 지우와 똑같은 얼굴. 아저씨, 구급차 불러주세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안 깨어나요. 아이의 손에는 피 묻은 바이올린과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쓴 편지가 들려 있다. 박서준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진정시킨다. 구급차가 떠난 후 박서준은 아이가 서 있던 무덤을 본다. 비석에는 김민지 2019년 11월 3일 별세라고 적혀 있다. 딸 지우가 죽은 날과 똑같은 날. 박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묘지에서 돌아온 박서준을 기다리는 것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다. 대형 프로젝트 입찰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사들은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압박한다. 그때 정민수가 나선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민수는 박서준을 감싸며 이사들을 설득한다. 회의가 끝나고 정민수는 박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회장님, 제가 있잖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서준이 보지 못한 순간 정민수의 입가에 차갑고 비릿한 미소가 번진다. 7년 전 박서준이 딸 지우를 회사로 데려온 날 지우가 아빠, 나 미술대회에서 상 탔어. 라며 뛰어들자 박서준은 회의를 중단하고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리 공주 대단한데? 오늘은 아빠가 일찍 퇴근할게.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민수, 그의 얼굴에는 질투와 갈망이 뒤섞인 표정이 스친다. 정민수는 혼자 중얼거린다. 저 자리, 내가 대신 받아야 할 사랑인데. 정민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박서준 회장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다. 박서준은 그를 가족처럼 대했고 정민수는 회사 2인자가 되었다. 하지만 정민수는 감사가 아닌 뒤틀린 박탈감을 키워왔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나도 저런 딸이 있었다면, 나도 저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회장실. 박서준은 책상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낸다. 아내가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 서류 위에는 아내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지우가 죽던 날에도 회사에 있었어요. 이제 끝입니다. 박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오늘 지우 기일이었어. 우리 같이. 유진이 차갑게 끊는다. 저는 아침에 다녀왔어요. 혼자서. 당신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함께할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오피스텔. 박서준은 지우의 사진 앞에 소주를 따르고 수면제를 꺼낸다. 지우야, 아빠가 그날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지우의 마지막 문자가 머릿속에 맴돈다. 아빠, 학교 앞이야. 비 와. 빨리 와. 그날 박서준은 중요한 회의 중이었다. 정민수가 회장님, 이 계약 꼭 따내셔야 합니다라고 했고 박서준은 30분 늦게 도착했다. 그때 딸은 이미. 다음 날 박서준은 병원으로 하은이를 찾아간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고 하은이는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떨고 있다. 아저씨, 어제 그 아저씨시죠? 할머니는요?
의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한다.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 보호자가 할머니뿐이시라면 아이는 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하은이가 박서준의 바지를 붙잡는다. 싫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 무덤에서 바이올린 켜면 엄마가 할머니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박서준은 아이를 떼어내려 하지만 아이 얼굴이 자꾸 지우와 겹쳐 보인다. 박서준이 하은이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환자 김하은 당시 4세 마이너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 골수 이식 시행 2019년 8월. 기증자 박지우 당시 9세. 박서준의 손이 떨린다. 하은이는 지우가 골수를 기증한 아이였다. 5년 전 지우가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골수 기증을 자원했다. 당시 박서준 부부는 걱정했지만 지우는 아빠,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살 수 있대. 나 용감하게 해낼게라며 웃었다. 그리고 기증 수술 3개월 후 지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 로비에서 최유진이 우연히 하은이를 본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 지우? 유진이 달려가 하은이를 끌어안는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은이가 놀라 떨어져 나간다. 저는 하은이에요. 박서준이 뛰어와 유진을 말린다. 하지만 유진은 이 아이가 우리 지우가 아니면 누구예요? 라며 울부짖는다. 박서준은 즉시 DNA 검사를 의뢰한다. 정민수가 믿을 만한 곳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나선다. 정민수는 검사기관에 전화를 건다. 결과를 바꿔주십시오. 친자 관계 없으므로. 그리고 혼자 중얼거린다. 회장님, 이번에도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받아야죠. 일주일 후 결과 친자 관계 없음 99.9%. 박서준은 하은이 할머니 의식 회복을 찾아가 따진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딸 무덤 앞에 나타난 겁니까? 할머니는 황당해하며 대답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냥 며느리 무덤에 성묘를 온 것뿐입니다. 박지우가 누구죠? 검찰이 박서준의 회사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다. 정민수가 검찰에 제출한 내부 고발 자료가 결정타가 된다. 언론은 재벌 회장, 10억대 비리, 5년 전 딸 사망사고도 의혹이라는 기사를 쏟아낸다. 정민수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저는 회장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순간 정민수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최유진이 하은이를 데려가려다 박서준에게 저지당한다. 유진은 당신, 혹시 그 아이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DNA도 조작한 거 아닌가요? 라며 박서준을 의심한다. 유진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친다. 당신은 5년 전에도 지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다른 아이까지 망가뜨리려고요? 유진은 박서준 앞에서 도장을 찍고 나간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한다. 이사회는 박서준을 회장직에서 해임한다. 정민수가 임시대표로 선임된다. 정민수가 박서준에게 다가와 속삭인다. 회장님, 제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어려 있다. 아동보호과가 하은이를 강제로 데려간다. 박서준이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담당자는 언론에 보도된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며 거부한다. 하은이가 끌려가며 소리친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죠? 제발. 하은이 할머니가 위독해져 박서준을 부른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편지를 건넨다. 제 며느리 김민지는 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이 교복에 박지우라는 이름표가 있었어요. 하은이가 당신 딸 무덤 옆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옆에 묻힌 아이를 구하려다 둘이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제가 하은이에게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4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때 박지우 양이 골수를 기증해줘서 하은이가 살았습니다. 골수 이식 후 하은이 얼굴이 조금씩 지우 양을 닮아갔어요. 의사는 드문 사례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서준은 폭우 속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다. 회사도 아내도 하은이도 모든 것을 잃었다. 박서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5년 전 사고 기록을 재조사한다. 오래된 CCTV 영상을 복구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난다. 5년 전 그날의 진실. 정민수는 회사 비자금을 빼돌리다 박서준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한다. 그는 박서준의 딸 지우를 납치해 입막음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지우를 데려가려던 순간 하은이 엄마 김민지가 나타나 지우를 보호하려 한다. 정민수는 차를 몰아 도주하고 김민지는 지우를 감싸다 함께 사고를 당한다. 정민수는 5년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박서준 곁에 남아 충실한 오른팔 행세를 하며 회사를 장악해왔다. 체포된 정민수가 법정에서 울부짖는다. 저는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가진 모든 것을 질투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했지만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회장님 딸처럼 사랑받고 싶었고 회장님 아내처럼 존경받고 싶었고 회장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지우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는데 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지우를 없애면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정민수가 무너져 내린다. 재검사 결과 첫 번째 DNA 샘플은 정민수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밝혀진다. 두 번째 검사에서는 친자 관계 아님이 확정되지만 하은이의 혈액에서 지우의 골수 세포 흔적이 발견된다. 의사는 설명한다. 골수 이식 후 드물게 기증자의 면역 형질 일부가 수혜자에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하은이는 지우 양의 생명을 이어받은 아이입니다. 법정에서 박서준은 증인석에 선다. 제가 그날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의 때문에 30분 늦었고 딸은 빗속에서 혼자 기다리다. 그리고 하은이 어머니는 제 딸을 구하려다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이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이고 제 딸의 골수로 살아난 아이입니다. 박서준이 방청석의 하은이를 바라본다. 하은이는 제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발 제가 하은이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정민수가 징역 20년을 선고받는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박서준은 결백이 증명된다. 최유진이 법정으로 달려온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두 사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온다. 박서준 부부는 하은이를 정식 입양한다. 세 사람이 지우의 무덤 앞에 선다. 하은이가 바이올린으로 지우가 좋아하던 곡을 연주한다. 지우,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도 엄마 아빠를 만났어. 그리고 언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지우야, 이제 아빠가 제대로 지킬게. 하은이를 통해서 내가 남긴 생명을 이어갈게.
지우야, 엄마도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이가 있어서, 내가 살려준 아이가 있어서.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무덤 앞에서 약속한다. 우리가 지우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